무보증 단기 월세 물량을 대거 내놓은 인천의 한 부동산. 다른 부동산과 함께 연합으로 이미 빌라 수천 채를 임대내줬다며 문의해온 임대인에게 집을 맡기라 권유합니다. 는 이제 협업을 하고요. 임대인은 한 7, 8명 정도 돼요. 저희 부동산에서 관리하는 것만 지금 1,500채예요. 관리하는 직원만 18명.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 넘어간 채 비어있는 집들이 대상입니다. 저 혼자만 관리하는 게 한 180채 정도 되고요. 이것만 저희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80%, 70%가 다 경매예요. 인천의 또 다른 부동산도 같은 방법으로 단기 월세를 받습니다. 장난드리는데 저희 이길 때 없을 겁니다. 저희가 700몇 개가 될 거예요. 세자 맞출 있는 집이요. 총 나올 집이 한 2,200개 넘을 겁니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과 강서구 화곡 등의 전세 사기범들 집도 관리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때 사람들 하고 있습니다. 아실까요? 임대문이 아실만한 네임들은 거의 다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감옥에 가서 이분에게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월세 수익금은 임대인과 절반씩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무조건 50대 50입니다. 임대인분 50% 드릴 거고 저희 50% 가져갑니다. 당뇨까지 다 빨아먹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조심스러워야 될 상황이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해당 부동산들을 찾아갔더니 전세 사기범 집을 포함해 빈 경매주택들을 대규모로 단기 임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건 다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전국 다 하면 많지 않겠네요. 연말이 되는 거죠. 이들은 SBS 취재에 대해 불법은 아니라며 오히려 빈집들을 대신 관리해주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이용원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신축 빌라. 전세 사기로 임대인은 구속됐고 허그가 세금으로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집이 12채에 달합니다. 최근 이곳에서도 구속된 임대인 명의로 3개월 단기 월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그 피투된 그 어플 보고 계약서 쓴 사람이네? 집주인 동생이요.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지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라서 제가 대신 전화만 받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원래 부동산을 했었던 사람이라서. 대규모 전세 사기 이후 빌라와 다세대 공실이 쏟아지는 상황을 중개업자들은 이용했습니다. 만약에 100채를 1년 불리면 월세가 얼마 드실 것 같으세요? 오지 못하는 금액이라 이 소득으로 해장국집 100평짜리 차리셔도 임대인에게 차명 계좌를 활용한 세금 탈루 방법도 알려줍니다. 원래는 수익성이 나오시면 세금 많이 내셔야 돼요. 저희가 임대인분 통장으로 받지 않고 임대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 통장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악성 임대인 상당수가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구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내부고발밖에 없습니다. 하루 1억 왔다 갔다 해도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것도 은닉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사기를 치라는 거죠. 과거 허그는 이런 물량을 강제 관리했지만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 경매 처분을 서두르려 임차권을 포기하는 추세여서 감시망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네, 이 문제 취재한 이호건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보니까 중개업자들이 이런 단기 임대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던데 정말 사실입니까? 네, 불법이 아닌 건 맞습니다. 저희가 이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이 경매가 낙찰될 때까지는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어서 이런 단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정당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안 됐는데 이 임대인들은 자기 지인이나 아니면 이 차명 계좌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피해 회복에 쓰지 않고 자기 배 채우는 데 쓴다면 충분히 비판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무당국이 수익에 대해서 조사를 나서서 체납세액이 있으면 징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지금은 이런 물량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건가요? 네, 현재 법적으로 허그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 집들에 대해선 경매가 넘어가면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해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현재까지 관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만연해 있다면 관리 방안이 필요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일단 이런 집들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그나마 이 해당 집들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허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강제 관리에 준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 같은 그런 방안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호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구속된 건축업자 남 씨가 소유했던 인천의 한 오피스텔. 현재 150여 세대의 단기 월세 세입자들을 들여 한 달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좌가 압류된 남 씨 대신 다른 가족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가 2,400. 그리고 평상시 월 평균이 1,800. 그분들한테 나가는 수수료가 400에서 500. 남 씨 매물을 중개한 부동산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월세가 아니라 렌탈료죠, 렌탈료. 제주도에 가는 한 달 살기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하는 거라 단기 임대를 해서 잠깐 돌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택들은 이미 남 씨가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신탁사의 소유권을 넘긴 상태. 신탁사 동의 없이 체결한 전월세 계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저희가 동의서가 나간 부분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의서가 나간 부분은 없습니다. 세입자들은 최근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이 공매에 넘어가니 비워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전형적인 신탁 사기로 불법적인 임대라 임차인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무권리자에 의한 임대차 계약을 방치할 경우에는 또 다른 고액 전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신탁 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SBS 취재에 대해 남 씨 측은 단기 월세 수익을 피해자 보증금 반환 등에 썼고 사익을 위해 사용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모 씨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는 563명에 453억 원 규모. 정말 피가 끓죠. 지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살으려고 뒤로 재산 다 숨겨놓고 알아도 저희가 찾아올 길이 없어요.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대책위는 남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 없으며 남 씨가 대책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